우리 의회는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차분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의정 운영 방향을 면밀히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세종시의 도약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02회 정례에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정 질문,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등 내년을 준비하고 시민의 삶과 시정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 여건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편성되어 제출된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심사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의사일정 및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지역 활성화로 주목받고 있는 아산 신정호 현장을 집행부와 함께 방문하여 운영 현안과 우리 시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전동면 술티 마을을 방문해 식품 안전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3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협회와 함께 관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 하계세계 대학 경기대 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합강동 일원에 추진 중인 선수촌 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정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미래전략 수도 완선 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CTX 민자 적격석 조사 통과를 환영하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역민의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의원 연구 모임 활동은 마무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5개 연구 모임이 꾸준히 간담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반영을 위해 다양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모임의 성과들은 앞으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에는 2026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예산 심의 실전 기법을 주제로 의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산서 분석과 심의보고서 작성 요령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예산 심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월 31일에는 우리 의회 김덕준 의회 사무처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종시의 탄생 배경과 추진 과정 그리고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세종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또한 신규 직원들은 도시재생시설을 방문하여 지역 문화와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직접 살펴보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 향상은 물론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더욱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02회 정례의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5일간 진행되며 시와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추가 경정 예산안, 조례안 심의 및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66건으로 조례안 38건과 동의안 10건, 예산안 7건, 관리계획안 1건, 의견 청취안 1건, 긴급 현안 질문 2건, 보고 7건입니다.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김현옥, 유인호, 안신일, 박난희, 김재영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시와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과
시정연설,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김현미 의원의 긴급 현안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 김효숙, 김영현, 흥나영, 김광훈, 윤지성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이현정 의원의 시정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11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최연석, 윤지성, 이순열, 유인우, 이현정, 여미전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김효숙 의원의 긴급 현안 질문, 시와 교육청 추가 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최연석, 흥나영, 김재영, 안신일, 유인우, 김현미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시와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에는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제4대 의회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예산 심사인 만큼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은 물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세종의 미래를 든든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정례회 총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이번 의정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에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시정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회기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예산 등 여러 안건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의 주요 안건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 중 8일간 이번 회기 동안 행정복지위원회는 3회 추경, 조례안 심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청취,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 심사 순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먼저 제3회 추경에서는 올해 예산이 계획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남은 재원이 적정하게 정리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 사안들을 다루고 본예산 심사에 앞서 열리는 업무 보고에서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과제와 개선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시민의 삶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주요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화 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연장 대관 및 기획 공연 시 보험 가입 확인을 명문화함으로써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체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공연 예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필요한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동캠퍼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공익법인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장의 지도 감독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윤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관련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조항을 폐지하여 상위법과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을 명시하고 의견 제시 등 정책 참여와 행정 지원을 제도화하여 청년의 정책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치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치자의 공공시설 저해 행위와 주치자 본인의 범죄 안전 사고 노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주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주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세출 예산 기준 25년 1조 1129억 원 대비 1393억 원이 증액된 1조 2523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시 재정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우리 위원회는 단순한 증감보다는 예산의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년도 집행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인지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불효불급한 항목은 조정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가 책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과 조례, 각종 정책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그 의견이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한 줄, 조례 규정 문구 하나가 시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끝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겨울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언론님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명을 하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있습니까? 다음은 김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재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의정 활동의 중심을 현장에서 찾고자 총 5회에 걸쳐 합강 캠핑장, 공공시설 복합단지 등 14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교통 인프라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 및 먹거리 안전을 위한 빈집 정비 실태 파악과 공공급식 실태 현장 점검도 진행하며 시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정례입니다. 집행부의 올해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내년도 예산에 적재적소 반영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102회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제102회 정례 기간 동안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실시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7건으로 주요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와 보행 우선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 시민에게 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 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 기술인이 맡은 분야에 정진하도록 세종특별자치시 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숙련 기술인 우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감사 결과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감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문을 통해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안신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박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세종시 내 BRT 환승센터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 비율을 자동차 주차 대수의 20%에서 40% 범위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 대수로 완화하여 환승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의 진흥화, 다양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하여 시 차원의 사전 예방 활동으로 홍보, 교육, 민간 협력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및 산하 공공기관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발전 효율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활용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중 심사할 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8,040억 6,800만 원 대비 55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8,596억 6,300만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26년도 본 예산안은 25년도 6,949억 1,400만 원 대비 501억 9,800만 원이 감액된 6,447억 1,600만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불효불급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 예산이 감액되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정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정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럼 지금부터 102회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교육안전위원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1월 14일부터 17일 중 2일에 걸쳐 제1차, 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9건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세종시 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할 예정이며 11월 22일과 24일 제3차, 4차 회의에서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세종시 교육청의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정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5차에서 제8차 회의를 진행하여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기금운영계획안,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예비 심사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소신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2025년이 정확한 마무리와 2026년이 충실한 준비를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정례에서 다루게 될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중 의원 발의로 상정된 6건의 주요 내용을 대표 발의 의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 제정 1건, 일부 개정 4건, 전부 개정 1건이며 소관별로는 세종시청 소방본부 1건, 세종시 교육청 5건입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환경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원 재활용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자원 재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폐지함으로써 조례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의 입법 이해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최근 학교 현장에 두루 활용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 현장에서 교원과 학생이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추가 규정하기 위한 전부 개정안입니다. 이현정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화자 현재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이 퇴직 이후에도 일정 기간 특수건강검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해 인재 발병 잠복기에 있는 질환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퇴직한 소방공무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박란희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육 재난 상황에서 교육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에 모든 청소년들이 기본적 교육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성 및 효율을 제고하고 체계적 유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끝으로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장기재직 휴가 사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장기 근속 의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발의안입니다. 2025년 회계년도 세종시 교육청,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첫째, 세종시 교육청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210억 3505만원 대비 72억 5433만원이 감소한 1조 2137억
8,072만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시민안전실 추경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91억 2,736만원 대비 3억 5,045만원이 증가한 194억 7,792만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소방본부 추경 예산안은 기존 예산 735억 3,458만원 대비 2,147만원이 증가한 735억 5,606만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6 회계년도 세종시 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본 예산안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1조 1,834억 2,193만원 대비 16억 9,857만원이 감소한 1조 1,817억 2,336만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시민안전실 본 예산안은 전년도 184억 1,931만원 대비 6억 5,150만원이 감소한 177억 6,781만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고, 소방본부 본 예산안은 전년도 1,431억 338만원 대비 120억 2,563만원이 증가한 1,551억 2,901만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올해 추경 예산안과 내년 본 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정책이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중박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세종교육과 안전의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11월은 교육과 안전의 기억을 품은 달입니다. 지난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었고 13일은 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소방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꿈을 향해 지금껏 부단히 정진한 모든 학생 여러분들이 노력이 알라리 결실로 맺히길 바랍니다.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는 오늘, 바로 지금을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어 항상 든든함을 느끼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도 그 어느 도시보다 안전한 세종시를 위해 그리고 한없이 성장할 세종교육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이명재 기자님. 네. 위원장님도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교육안전위원회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상임위의 이름이. 그리고 거꾸로 교육예산은 0.25 가네. 그죠? 그리고 이제 시민안전실 예산이 한 6억 5천만 원 정도 감소된 걸로 나오네. 그게 한 3.5%. 물론 이제 안전 쪽에 이제 같은 소관인 소방본부 예산은 또 120억 원이 증액돼서 약 8.4% 이렇게 진행이 됐네요. 지금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하튼 교육안전위원회가 보니 위원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교육 예산이 통상적으로 우리 물가 인상률 이상 올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라는 거는 물론 뭐 안 되면 줄일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0.2% 전년도 다 감액됐고 시민안전실 예산도 뭐 총액으로 따지면 6억 5천 정도인데 여하튼 시민안전실 예산도 감액이 됐고 대신 이제 소방본부 예산은 또 120억 이렇게 늘었다고 하지만 그 세 가지 상황을 잘 좀 이렇게 살피셔서 상임위에서 살펴보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의견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중요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그리고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각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 조금씩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과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함께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를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의회 운영위원장 김영현입니다. 어느덧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02회 정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에는 올 한 해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우리 시의 살림을 계획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세심한 점검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이 살기 좋은 세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과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시민들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제102회 정례회 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 사무처의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과 협의안 3건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 542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 예산은 의회비, 일반 운영비, 여비 등 3개 항목에 1억 2,121만 원을 감액하고 인력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억 1,325만 원이 감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 예산액 대비 7억 7,397만 원이 증액된 129억 4,251만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전년 대비 인력 운영비 7억 8천만 원을 증액하고 조례 입법 평가 5,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산출 근거의 정확성 및 낭비 요소 등을 면밀히 살펴 예산의 편성 필요성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에서는 올해 의회 사무처가 추진해온 주요 업무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미진한 사항은 남은 기간 동안 보완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제정한 조례와 규칙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기본 계획은 충실히 수립되었는지,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번 주요 업무 추진사항 점검이 제4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있어 의회 사무처의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발전된 내년을 설계하기 위한 이번 정례회에서 의회 운영위원회는 우리 시의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고 업무 추진 상황 청취 및 시정 질문,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활동을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을사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값진 성과로 이어져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정례회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염희선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25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안과 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일정과 심사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일정입니다.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11월 18일 25년도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작으로 11월 19일에는 세종시 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차례로 심사합니다. 이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세종시와 교육청의 26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시민의 세금을 살펴볼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종시가 제출한 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705억 원이 증액된 총 2조 2,838억 원이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 등 제2회 추경 이후 교부된 국고보조 사업과 인건비 등 법정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집행 잔액과 불용 예산을 정리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세종시 교육청의 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72억 원이 감액된 1조 2,138억 원의 규모로 제1회 추경 이후 조성된 교육재정교부금 변동분과 집행 잔액이 정리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연말 결산을 앞두고 세입세출 정리 성격이 크며 긴급 민생 지원 사업과 법정 의무 경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예결산 특별위원회는 이 예산이 남은 회계 연도에 신속하게 집행되어 민생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이어서 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본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종시 예산안은 총 2조 829억 원으로 올해보다 1,013억 원, 약 5.1% 증가했습니다. 시는 경기 둔화와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복지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미래전력수도라는 시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단지 기반 확충, 복지 확대, 출산, 육아 지원, 문화 안전 인프라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확장 속에서도 균형을 지키는 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지출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이 시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체감되고 또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입니다. 이러한 재정 운영의 원칙 아래 내년 예산안에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정보보호 클러스터 등 세종의 미래를 이끌 주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성장 기반으로서의 의무가 크지만 재정 부담, 추진 속도, 사업 간 효율성, 일자리 창출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투자의 규모보다 결과의 질, 사업의 양보다 시민의 체감하는 성과를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 분야는 대부분 국고보조 사업의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연계 사업이 예산만 늘고 실효성은 떨어지는 구조로 흐르지 않도록 성과관리와 효율성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경제와 교통복지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민전, 소상공인 지원, 이응패스 같은 사업은 지역 내 소비 선순환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정책으로 이 사업들이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활력 구조로 자리 잡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세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 규모가 커지는 만큼 지방채 기금 전출입 순세계 잉여금 활용 등 재원 조달 구조의 건전성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1조 1,817억 원으로 올해보다 17억 원 감소했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맞춤형 교육, 교육환경, 교육복지, 교육생태계, 교육자치, 교육행정 등 5대 정책 방향에 따른 예산을 반영했으며 국가책임 교육 강화, 돌봄 서비스 확충, 디지털 교육 혁신, 공교육 경쟁력 제고, 교육복지, 안전, 진로교육 등 교육부의 중점 투자 방향과 연계해 편성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예산이 학교 현장의 교육 품질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시정의 큰 방향에 함께하되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은 한층 더 엄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으며 시민의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